네, 매크로 시장의 관심은 확실히 이제 경기나 금리 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한 1년 내내 우리가 물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시축이 돌아간 거고요. 잭슨홀 미팅 이후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경로가 궁금한데 그 얘기를 조금 더 깊게, 사실 또 일본 얘기 이런 것도 안 했기 때문에요.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과 글로벌 통화정책 변화 시사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뭐 잭슨홀 미팅 얘기는 많이 했고요. 뭐 금리 인하를 할 때가 됐다고 하는데 결국 시장은 어쨌든 9월에서 50bp 인하를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B컷 기대감인데 실제 그런 B컷이 단행될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시장에서는 25bp 금리 인하 확률을 현재 76% 정도 보고 있고요. 25% 정도만이 B컷이 단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준의 잭슨홀 회의 이후에 현재 FF 금리 같은 경우는 내년 12월 달까지 현재보다 2.5% 하락한 3.25%, 그러니까 앞으로 8번 정도 더 추가적으로 금리를 좀 낮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에도 9월 달에 금리 인하 확률은 0.25%, 그리고 시티그룹이라든지 JP모건 같은 경우에만 현재 50bp, 그러니까 0.5%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연준이 이번에 B컷을 단행한다면은 문제는 리먼 쇼크 때도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금리 인하 속도를 빠르게 가고 B컷을 계속 단행하면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했지만 시장은 경기 후퇴에 대한 공포감만 더 키워줬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9월 달에는 25p 정도 금리 인하가 더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미스터 마켓이 원하는 걸 다 내놓으면 시장은 더 혼란스럽다니까요. 네. 오히려 이제 금리를 차분하게 가면서 다른 정책 수단을 쓴다든지 이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결국 연준 위원들은 금리 인하할 때가 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번에 얘기를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이제 지표에 달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폭이나 인하 경로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나올 수 있는 지표들이나 그들이 참고할 수 있는 경제 지표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아무래도 FRB라든지 전미경제연구소 같은 경우는 가장 중시하는 지표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6개 지표가 됩니다. 그중에서도 가계와 관련해서는 실질 개인 소득, 그리고 실질 개인 소비, 그리고 고용과 관련해서는 비농업 부분의 고용자 수와 또 취업자 수, 기업과 관련해서는 산업 생산과 기업의 실질 판매액이 됩니다. 이 지표 중에서 유일하게 고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로 부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지만 나머지는 큰 폭으로 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물가도 지금 안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실업률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든지 아니면 고용자 수 성장이 월 10만 명 이하로 밑돌 경우에만 B컷이 단행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현재는 이런 가능성은 올해 중에는 없지 않나 보여지고요. 올해 이제 나머지 3번의 FOMC가 있는데 네. 3번 모두 0.25%씩 금리 인하될 확률이 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럼 총 75bp 인하 가능성이고요. 어쨌든 속도의 문제, 폭의 문제이지 금리 인하로의 그 방향선에는 소위 이제 피벗이라고 얘기하죠. 결정이 된 건데 그러면 미국이 이렇게 금리를 내리게 되면 세계 금융시장에서 이제 돈들은 어떻게 움직이는 겁니까? 돈은 이제 금리에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금리가 이제 떨어짐에 따라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들이 앞으로 더 강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주가와 장기 금리를 가지고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지 고평가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연기금이라든지 기관 투자가들이 워낙 민감하다고 합니다.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미국 주식의 일드 스프레드인데요. S&P 500의 예상 이익률에서 장기 금리를 뺀 수치가 됩니다. 높을수록 주가에 투자하면 많은 이익을 거둬들일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이 더 손으로 받게 되고요. 지난 7월 달 같은 경우는 이 수치가 거의 제로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주식과 관련해서 금리가 높기 때문에 장기 금리에 투자하는 게 더 높은 수익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봤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7월 달 같은 경우에는 2002년 IT 버블이 터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줬는데 이제
주식과 관련된 위험자산 선호 현상들이 이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지고요. 네. 또 한 가지는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낮췄을 경우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리먼 쇼크 그리고 IT 버블 붕괴 이후에는 모두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금리가 낮아지면은 증시 주변에 대기해놨던 MMF 자금들 같은 경우는 주시장으로 활발히 유입될 수 있을 거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주시장과 관련해서는 단 하나 미국의 대선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그리고 해리스라든지 트럼프 중에 누가 대선 임박해서 압도적인 지지율을 가져간다면은 아무래도 주시장의 반등은 빨라지고 이머징 시장 쪽의 자금 유입도 빨라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잭슨 홀과 관련된 미국의 통화 정책 얘기 추가적으로 해봤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앞서도 이제 많이 했었는데요. 일본은행 얘기는 많이 안 했습니다.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가 이제 금요일 날 의회 나갔잖아요. 어떤 얘기를 할까 얘기했는데 뭐 상당히 제 표현으로 보면 시장 인식을 잘 못하는, 예를 들면 뭐 지표 좋으면 금리 더 올릴 수 있고, 최근에 주가 흔들렸던 건 일본 요인이 아니라 미국 증시 요인이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요. 엔화도 지금 143.7이거든요. 다시 엔화로 강세로 가고, 일본이 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릴 가능성, 그리고 그러면 시장 영향 어떻게 될까요? 네, 일본은행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행 총재 같은 경우는 원칙론을 준수하면서 국회에 가서 그런 발언을 하고요. 네. 또 부총재 같은 경우는 시장 친화적인 발언하면서 일본은행 총재의 그 후폭풍을 좀 무마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뭐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하겠다는 뉘앙스를 강하게 풍겼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은행이 긴축 정책을 돌아선다면은 그 엔화가 약세 흐름을 지나가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다행스럽게 엔화 약세를 좀 무마하는 데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소비 증대 효과뿐만 아니라 엔화 가치가 올라갔을 경우에는 수입 물가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수입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금리 인상 이후에 조금 안정되는 그런 기미를 보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죠. 기시다 총리의 사퇴 이후에 이런 그 불확실성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요. 또 한 가지는 연준이 그 금리를 낮추고 일본은행이 계속적으로 금리를 높인다면 8월 1일 니케이 주가가 1,300엔이 폭락했던 사태들이 다시 재발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본은행 같은 경우는 올해 중에는 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리기보다는 내년 상황을 보면서 예. 인상하는 쪽으로 나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게 하더라도 큰 폭의 금리 인상은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마지막으로 미국 대선 판도도 좀 읽어봐야죠. 뭐 해리스 부통령이 치고 나가는 흐름인데 또 트럼프의 반격도 좀 있을 법합니다. 대선 판도하고요. 특별히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 후보가 경제 공약을 발표했잖아요. 관련된 중국이라든지 금융시장 영향 좀 한꺼번에 얘기해 주세요. 네, 뭐 현재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은 트럼프의 5에서 한 7%포인트 정도 앞서가고 있는데요. 뭐 컨벤션 효과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대선의 도래하면은 79명의 그 대의원들을 갖고 있는 스윙 스테이트, 그 중에서 러스트 벨트 40여 개 석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 그 러스트 벨트 상계주 같은 경우에도 현재 해리스가 어느 정도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리스에게 상당히 유리한 구도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해리스 부통령에게 정치 자금들이 많이 유입이 됐기 때문에 이 자금을 가지고 G세대 그리고 여성에 대한 홍보 전략을 좀 더 강화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뭐 대중국 정책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정책을 계속 유지시키고 강경 정책을 유지시켰지만 해리스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더 나가서 압박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뭐 증시 그리고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과 별다르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집중 분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